안녕하세요. 2024년 7월 28일자 스톡 차트 애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브로드컴, 메타, 코스트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다르게 아마존과 브로드컴이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러면 애플 차트부터 시작할까요? 네, 애플 차트고요.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하락을 이어갔죠. 목요일까지 떨어졌다가 금요일에 살짝 올랐지만 애플은 음봉을 만들었고, 보시다시피 월요일에 갭상승해서 시작했지만 그래서 226.59 여기 있는 이전에 있었던 피보나치 라인 그 레벨을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졌고 화요일날 다시 거기까지 닿고 도진 만들고 양봉 만들었지만 수요일에 다들 확 빠져서 내려왔죠. 그리고 목요일에 여기 지지선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서 이 두 개의 이 갭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이게 전고점, 전저점에 있는 살짝 작은 여기까지 둘 다 걸치고 여기에서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에서 또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밑에 레벨까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레벨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되게 복잡하게 돼 있긴 한데 뭐 이 레벨들이 지금 다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레벨이 되고, 제가 좀 살펴봤을 때, 이게 이쪽 다른 그룹, 뭐 그룹이 뭔지는 전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다른 그룹, 이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갭으로 나눠져 있는, 바의 덩어리들을 그 그룹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갭이 있죠. 그래서 이 그룹, 또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여기 떨어져서 여기가 이렇게 그룹, 뭐 여기가 이렇게 그룹,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아직 전 고점 레벨이 없죠. 하지만 이제 이게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여기 있는 전고점, 이런 전고점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나 안 미쳤나를 보면서 이제 정리할 것들은 정리를 해야 되죠. 근데 여기 있는 놈들은 지금 뭐 얘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레벨이었었지만 그 이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과감하게 지워주는 게 맞습니다. 이게 지우고 여기 고점은 의미 있는 고점이고 여기에서도 이게 그 저점인데 이 파란색은 또 고점이죠. 이게 서로 매칭이 안 됐는데 이렇게 보시면 요 초록색은 여기에서 또 뭐 여기에서 살짝 영향을 발휘를 하긴 했지만 먼저 있었던 그룹과 새 그룹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전혀 못했죠. 그래서 얘도 그냥 지워져 버리는 게 나을 것 같고 여긴 고점 맞죠? 그리고 그 전에부터 쭉 왔었던 얘도 어떤 레벨이었던 것 같은데 이 182.94 레벨은 이 이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지워주고 지웁니다. 과감하게 지웁니다. 그리고 얘는 별 큰 의미를 가진 레벨이 아닌 것 같았지만 여기에서 작용했고 여기에서도 작용했고 그래서 여기에서 작용한 레벨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도 작용했고 얘는 그냥 살을 두는 게 낫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렇게 내려와서 있었던 다운 트렌드 라인 같은 것들은 다 지워줘도 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다 지워줘도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아직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 얘도 뭐 이제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해서 지워주고 이 정도로 지워주고 여기서 일단 깔끔하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두 주 연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패러렐 채널은 이제는 큰 의미가 없어졌죠. 그래서 이 패러렐 채널은 하이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오는 새 다운 트렌드 라인을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을 그리는 게
지금으로 봐서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죠. 이거는 이쯤에 갔을 때 다시 그려줘도 되고, 오히려 여기에서 이 도지를 무시하고 이렇게 내려온 포인트. 그래서 이런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어서 여기서 지지받았고 여기서 지지받았었던 거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여기서 다른 거를 그려주면 여기나 여기 이 포인트 아니면 이 포인트 정도 되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 두 개가 있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 두 개에서 아까 여기서 보시는 여기서 지지받았고 여기서 지지받았듯이 이 밑에서 올라오는 업트렌드 라인의 지지도 받았지만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어떻게 내려갈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레벨을 하나 더 그려주면은 여기에 이런 레벨이 추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레벨들도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 지지선,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 지지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갔었던 것은 이미 얘가 누구죠? 얘죠. 얘. 이미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었던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그리고 얘도 뭐 큰 의미가 있는 레벨로 보기는 좀 어렵죠. 이거 지워주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도 레벨에서 이렇게 따라서 더 내려가는 것에서 여기서 일단은 튕겨 올랐는데, 자, 그럼 얘가 왜 튕겨서 올라갔느냐를 보시면 피보나치를 하나 그릴게요. 피보나치 그려놓은 게 있었나요? 네, 이거 패럴 채널 지운 거고, 피보나치를 하나 그려보면, 여기를 1로 놓고, 여기를 0으로 놓는 피보나치, 여기가 지금, 여기가 맞겠네요. 왜냐하면 여기가 맞은 이유는 그룹이 다르죠. 그래서 이게 로컬 고점이긴 한데, 로컬 고점보다는 갭 상승하고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포인트. 그래서 이 그룹에 저점을 놓는 게 맞겠죠. 그리고 그룹에 저점을 넣고 지금 여기서 이게 지금 1050이면 한 1070 정도를 일단 놓아볼게요. 그럼 여기까지 오겠죠. 이렇게 익스텐드 됐죠. 그래서 여기를 0으로 놓고 여기를 1로 놨을 때 61.8 라인이 여기다. 그래서 여기 61.8 라인에서 지지를 받은 거로. 그래서 61.8 라인하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여기서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 세 개가 겹치는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도지 만들고 금요일 날 반등을 한 상황.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포인트, 여기서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215.53, 215.53에 해당되는 215.53에 해당되는 요 포인트가 요거 핑크색, 여기가 61.8 라인이 돼서 여기서 지지를 받은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아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다시 요 레벨 220.20에서 저항을 안 받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 이 세 개의 겹치는 포인트, 여기에서 저항받고 다시 빠져서 내려오지 않는 한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면 61.8 라인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게 더 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튀어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계속 하락할 것인지의 포인트가 그 월요일 날 결정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시간상으로 월요일이 된다는 거와 화요일이 된다는 거를 알고 모르는 거는 차이가 크죠. 그래서 월요일에 움직임이 이 무브를 정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월요일을 애플을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8월 1일 목요일에 애플 실적 발표가 있죠. 그래서 실적 발표가 나오면 그 실적 발표 목요일 맞나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실적 발표가 8월 1일 맞네요. 8월 1일에 실적 발표 목요일 나오면 그 목요일 익스텐디드 마켓 장 끝나고 나서 발표되면 그날 그 시간외 시장에서 이제 움직임이 있을 거고, 그게 금요일 날 장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까지는 월화수목 정도는, 월화수목 어디죠? 이 정도, 여기까지는 이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를 좀 결정이 될 텐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실적 발표 나고 나서 실적 발표에 의해서 휘로 치고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 포인트 밑에쯤 이런 이 정도에서 그냥 간을 보고 기다리는, 실적이 기다리는 정도의 움직임이 F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F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면 일단 지난주에 여기까지 내려왔고, 그리고 나서 월화 상승을 보였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 있는 이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을 지지받아서 월요일, 화요일 올라가는 걸로 봤는데, 수요일에 매크로로 그냥 확 빠져 내려와 버렸죠. 목요일도 마찬가지로 쭉쭉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에서 지지를 받아서 이제 올라간 걸로 일단 보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에 있는 이 정도는 남겨놓는 게 맞는데, 일단 여기에 있는 이 패러렐 채널은 숨기는 게 맞을 것 같고, 얘도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에 맞아 있는 이 하한선,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이 있으니까 얘도 일단은 지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여기서 올라가는 이런 트렌드 라인은 이제 지워줘도 될 것 같죠? 얘도 지워도 되고, 뭐 이 위에도 이제 이 다음에 만나면 된다고 하겠지만 얘도 뭐 지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큰 의미 없죠? 이 정도까지 가면은 주식시장이 난리가 나고 경제가 무너질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일단 이 세 개 정도는 놔두고, 얘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하고, 여기서 새로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정도는 하나 그려줘도 될 것 같죠? 그래서 다운 트렌드 라인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 뭐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내려오는 거, 요 다운 트렌드 라인, 얘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맞아 떨어졌었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그런데 이제 이게 금요일 날 다운 트렌드 라인을 브레이킹 하고서 다시 올라가는가 싶더니 다시 안쪽으로 내려온 거고, 그래서 지금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고, 이런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다운 트렌드 라인은 교과서적으로는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그리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이 정도로 해야 되나요? 이 정도로, 이거 아니면 이게 교과서적이긴 한데, 이것보다는 지금 내려오는 트렌드를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얘는 이 자체로는 어떤 저항선의 의미는 있지만, 이것을 지금 현재의 트렌드를 대표할 수 있는 트렌드 라인은 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얘를 아웃라이어를 보고요. 그렇게 되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패러렐 채널을 그릴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패러렐 채널이 이제 이 정도, 이런 정도, 일단 얘가 이렇게 이 정도로 하고요. 얘가 뭐 이렇게 되는, 이 정도가 되는 패러렐 채널이라고 하나 기준선으로, 이게 사실 이게 밑에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패러렐 채널은 아니죠, 지금 현재. 그러려면 오히려 얘를 이런 이게 아니죠. 얘보다는 얘를 기준으로 놓고, 그림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맞추는 게 차라리 조금 더 현실적이죠. 얘도 조금 더 이렇게 밀려 올리고, 그죠? 이렇게 해서 밀어 올리고, 여기에 맞추든지 여기에 피팅하든지 아니면 여기 이 정도의 피팅이 돼서 이렇게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 내지는 패러렐 채널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 다운 트렌드 라인보다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조금 더 현실적이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개의 아웃라이어를 빼고 이런 식으로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월요일에는 이 430.80까지 가서 여기서 저항받고 밑에서 빠져서 내려와야 됩니다. 이 포인트 굉장히 스트롱한 전고점이죠. 그래서 여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밀려 내려오게 되고 415.86까지, 415.86은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그런 트렌드 라인이 아니죠. 그래서 레벨이 아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얘도 그냥 뭐 이건 그냥 지워줄게요. 뭐 특별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리고 이 굉장히 얇은 패러렐 채널을 따라서 내려오는 가파른 다운 트렌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7월 29일 월요일 날 실적이 있죠. 그래서 월요일에 여기 극복 못하고 다시 빠져 내려오는 정도 올라간다고 해도 그 전 정도 있다가 장 외에 그 시간 외에 실적 발표되는 거에 따라서 뭐 갑자기 크게 갭 상승하거나 갭 하락하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갭 하락을 한다고 했으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있었던 어떤 레벨인 것 같은데, 이 레벨이 그 전에 크게 작용하는 게 없었죠. 그래서 얘도 크게 작용 안 한다고 보면 이 연두색 정도까지가 일단 지지선이고, 그 밑에 얘보다는 이 정도를 지지선으로 보는 게 낫겠죠. 예? 여기 지지선 있고 뭐 여기나 큰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록색, 파란색, 그리고 전고점에 있는 334.30 이 정도로 만약에 떨어진다면 저항선, 지지선은 그 정도로 이 세 개로 보는 게 맞을 거고요. 만약에 갭상승을 하게 된다면 뭐 기존에 있었던 이것들 얘도 뭐 특별한 의미는 없어 보이죠? 여기 이 포인트인데, 여기 고점이긴 한데, 여긴데, 뭐, 얘도 저항선, 여기까지 하면은 뭐, 세 개가 겹치는 이 정도인데, 만약에 매크로 때문에 30일 날 이제 움직이게 된다면 더 치고 올라가거나 뭐 더 치고 내려오는 그런 거 고려하면, 여기에 있는 저항선들, 여러 개의 저항선들이 어떤 저항선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포인트도 하나 더 그려줄 필요가 있겠네요. 여기도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얘도 지우고, 차라리 얘를 파란색으로 해놓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저항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월요일에 실적 나온 거 보고, 화요일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레벨들과 트렌드 라인들을 가지고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섣불리 뭐 이 포인트나 이런 식의 트렌드 라인을 그려주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다시 반등을 해서 한 2개나 3개 바 정도가 된 다음에 여기에 어떤 트렌드 라인을 그리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트렌드 라인을 그리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 오늘 좀 굉장히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난주에 이 파란색 그 하늘색이죠. 하늘색 레인지를 그래도 고수를 하면서 엔비디아가 저력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드린 거에 맞춰서 월요일에는 양봉을 크게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화요일에도 다른 주식들 떨어지고 할 때 버티면서 도지를 만들어서 역시 엔비디아는 강하구나라고 하자마자 수요일에 이틀 연속 목요일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106.94까지 내려와서 도지를 만들고 갭 상승했다가 다시 빠지면서 장이 마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쪽에 있는 트렌드 라인들은 일단 정리를 할게요. 뭐 얘도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렇게 짜잘한 것들도 지우고, 이 얘네들은 저항선 의미 있으니까 놔두고요. 얘도 지웁니다. 예. 과거는 보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다운 트렌드 라인을 하나 그려볼게요. 다운 트렌드 라인이 여기서 이렇게 그리는 게 정석이겠죠. 그렇지만 여기 도지도 났고 요렇게 요 정도로 해서 기존에 있었던 트렌드 라인을 수정하는 정도로 놓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에 저항받고 지지받고 여기서도 걸쳐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그대로 같이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여기에서 또 패러렐 채널 하나 더 그릴 수 있겠죠. 내려오는 그 각도가 만만치가 않아서 패러렐 채널을 살짝 하나 그려줘 보면 뭐 이 정도의 이 포인트와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과 평행한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가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저항받고 내려오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상황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운트렌드 패러렐 채널을 따라서 내려오게 된다면은 106.94를 과연 깰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깨지면 더 패러렐 채널 따라서 내려가고, 아니면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패러렐 채널과 이 지지선, 저항선과 지지선이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다음 주에, 엔비디아는 실적도 8월이죠? 8월 며칠이었죠? 8월 28일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8월 돼서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당분간은 이 내려갈 거냐 올라갈 거냐가 이 106과 113 이 언저리에서 결정이 될 거다 정도로 엔비디아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파벳이네요. 네, 알파벳 지난주 실적 나와서 실적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뭐 화요일에 실적 나오고 나서 수요일에 개파락하고서 목요일도 하고 금요일도 도지 만들어서 일단은 반등을 했습니다만, 하락의 어떤 원흉이 돼버렸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지만 여기랑 이렇게 놓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는 본의 아니게 이걸로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지난 다음이죠. 그러니까 얘와 얘를 만들고 얘가 따라온 게 아니라 얘와 얘를 연결하고 놨더니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이렇게 요 다운 트렌드 라인에 지지받은 느낌이 되어버렸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움직인 게 아닌 거죠. 이건 더 나중에 그린 거니까, 이게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여기에서도 패러렐 채널 이것 따라서 그려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패러렐, 지금 다운 트렌드 라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패러렐 채널로 그 패턴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새 패러렐 채널 그리게 되는데, 뭐 여기서도 똑같이 이 포인트하고 이 포인트가 맞아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죠. 조금 전에 있었던 누구였죠? 엔비디아도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 그렸을 때 여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걸 보셨을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저항받아서 다시 내려올 건지, 아니면 여기 있는 169.50을 극복하고 올라가서 다시 상승세를 펼칠 것인지. 물론 그렇다고 해도 여기 있는 업트렌드 라인, 여기는 다운트렌드 라인에 저항을 받겠지만, 그리고 여기 174.71도 있고 그렇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느냐 반등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벳도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다운 트렌드 라인을 정석대로 하나 그려주면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다시 올라온다고 해도 여기, 아니면 더 이렇게 천천히 완만하게 올라온다고 해도 여기에 있는 다운 트렌드 라인이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일단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베어 트렌드가 아닌 이제 레인지 무브를 시작을 하게 될 텐데, 레인지 무브를 시작하게 되면 그 레인지가 어떻게 될 거냐, 뭐 일단은 다음 주 움직임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
여기가 상한선 뭐 이거 정도를 하한선으로 놓고 162.68하고 174.71 이 사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강하지만 그거는 월요일 화요일 움직임을 보고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아마존이네요. 아마존은 뭐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죠. 이미 지난주에. 그리고 나서 월요일도 갭상승했지만 빠졌고 화요일에 오히려 많이 치고 올라갔습니다. 다른 주식들이 조금 부진할 때. 그리고 나서 좀 빠졌지만 양봉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다른 주식들은 갭하락을 되게 심하게 했는데 그렇지 않고 밑으로 두 개 밑으로 그냥 음봉은 만들었지만 갭상승 음봉 이런 식으로 돼서 금요일에는 오히려 작은 양봉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다른 주식들은 수목금이 굉장히 급락을 하는 수준이었는데 아마존은 잘 버틴 그런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181.68은 다 걸쳐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운 트렌드 라인 지금 요거 따라서 내려간 게 극복이 되지만 이게 극복했다가 그러니까 브로킹 하려고 했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이제 브로크 한 게 컨펌이 된 상태인데, 그렇지만 여기서 트렌드 라인을 다시 수정 트렌드 라인을 그려줘 보면 이 트렌드 라인이 아직도 있죠. 그래서 여기는 아직 뚫고 올라오지 못한 상황이라서 아직은 하락 추세가 계속 되는 걸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떤 지지선이었나라고 보면 이 레벨이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레벨이 이전에 있었던 무슨 피보나치로 정해진 레벨 같은데 이 레벨은 일단 그냥 지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175.39 라인, 요 라인이 뭐 여러모로 좀 의미가 있는 넘버라고, 레벨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확실한 것은 173.38이나 오히려 173.38보다는 2포인트가 173.87이 더 맞는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지선은 요 다운 트렌드 라인하고 요 두 개, 그리고 이 핑크 라인까지, 핑크는 뭐였죠? 여기 있는 얘죠. 얘까지 해서 세 개의 지지선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올라가는 것도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받고, 이 올라가는 업 트렌드 라인에서도 저항받고, 그 다음에는 이 위쪽에 있는 레벨들, 뭐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랑 같이 목요일 날 실적이 나오죠. 그래서 금요일 날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29일, 8월 1일이 여기쯤이니까 이 안에서 아래쪽에서 강이 형성되면 여기서 지지선, 저항선이 생길 거고, 위쪽에서 생기면 얘가 지지선이 될 거고, 그래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갑자기 갭상승, 갭하락 할 때의 레벨들을 여기 있는 위쪽, 아래쪽에 있는 레벨들과 트렌드 라인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브로드컴이네요. 브로드컴은 어렵죠? 항상 어렵습니다. 브로드컴은. 일단 갭하락하고 지난주에 하고 나서 새로운 그룹을 만든 상황이고, 새로운 그룹에서 여기 있는 이 그룹의 하한선에 이렇게 걸쳐서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요 레벨 156.40 레벨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월요일, 화요일 이 위에 165.25까지 올라가면서 여기에서 레인지 무브를 할 것인가 라고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얘는 누구냐면 여기서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 그린 거에 근접해서 여기서 이중 지지 저항을 받는 건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레인지 무브를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렇지 못하고 수요일에 급락을 했고 더 빠져서 내려와서 144.54까지 아직 미치지는 못했지만 거기까지 내려올 정도까지 빠졌다가 반등해서 금요일날 갭상승했다가 빠져서 내려온 정도로 끝났는데, 여기서
이 밑에 이 라인을 가지고 여기서 이게 올라갔으니까 이제 여기서 트렌드 라인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과 이 밑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여기 이 삼각형이 있고 여기에 중요했었던 레벨 지난주에 이렇게 그 레인지의 하한선이라고까지 생각했었던 레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을 받거나 여기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 저항선 두 개가 있고 뭐 내려오게 되면 이 지지선 두 개하고 여기 레벨 강력한 레벨이죠. 물론 여기서는 무시당했지만 뭐 당연히 중요한 레벨이라고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레벨들이 이 세 개가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브로드컴은 8월 30일인가죠?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실적이 나오니까 8월 29일. 뭐 8월 달에 가서 다시 날짜 조정되는 거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안쪽에서 그 장이 형성될 확률이 높아졌고, 만약에 분위기가 더 빠지는 분위기로 간다면, 여기에 있는 지지선들, 그리고 이 지지선들이 뚫리게 된다면, 이제 이 밑에 내려오는 120.26까지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딱딱 맞아 떨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뭐 그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패러렐 채널도 마찬가지입니다. 패러렐 채널을 여기서 그린다고 해도 뭐 이거를 가지고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가지고서 그려도 뭐 딱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아니죠. 그리고 여기 갭이 있으니까 이 갭까지 고려를 해서 패러렐 채널이 그리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도 드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보면 얘를 이렇게 놓고 얘를 이런 식으로 놓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피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이 점 하나 가지고서 이 포인트하고 이 두 개 포인트를 피팅을 한 거라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채널로 만들어서 레퍼런스로 사용을 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이게 그 그룹이 다른 포인트 두 개를 연결한 다운 트렌드 라인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참고 정도로만 하시고 이게 맞다 안 맞다는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렇지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다른 그룹의 포인트와 포인트를 연결한 선은 되게 중요한 선이긴 합니다. 근데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레벨 같은 경우에만 여기 포인트, 이 그룹과 이 그룹을 연결하는 요 하한선은 의미가 있지만 다운 트렌드 라인은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을 연결하는 이러한 연결선은 좀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어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이 그룹과 이 그룹을 연결한다.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은 일단 숨겨놓고 나중에 맞춰보고서 그래도 이게 작용을 했구나 하면 그때서야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은 이 정도로 그래서 이 삼각형 안에서 움직임이 이루어질 거고 결정이 다음 주에 될 것 같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엔 메타죠. 자,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 메타 각도 막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각도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이 왜 그렇게 됐냐면 지금 대부분의 바들이 도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뭐 장대 음봉이라고 하죠. 큰 음봉들이 지금 볼라틸리티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기존에 있었던 무언가를 가지고서 패턴을 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건 지금 저희가 미리 그려놓은 건데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이 정도로 그린다고 해서 이게 지금 도지의 굉장히 끝에 올라가 있는 선인데다가 이거를 이 프라이싱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잘 모르겠을 정도예요. 그래서 일단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있고 여기에 무슨 패러렐 채널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고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패러렐 채널 이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서는 딱 맞아떨어지지도 않고 뭐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패러렐 채널입니다. 그래서 얘도
조금 전에 그 브로드컴처럼 그냥 참고 정도 하는 정도로만 놔두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의미를 찾는 게 맞을 것 같고, 오히려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에서 그 전에 여기에 1과 여기를 0으로 놓고 그렸었던 피보나치 그림이 있었죠. 그래서 얘를 위로 이렇게 끄집어서 올리면, 그리고 얘를 어디죠? 1258 정도로 하면, 네.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61.8 라인에 해당되는 라인이 여기죠. 뭐 여기에서도 큰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 그룹과 이 그룹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를 고점으로 놓고서 61.8 라인이 어딘지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요 하늘색 라인이 그 근처에 있긴 합니다만, 그 여기서도 지지를 제대로 딱 맞춰서 받은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 미스나 있고, 453.01은 61.8과 78.6 사이에 떡하니 있고, 여기 있는 저점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저점이 영향을 줬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자체도 의미가 없어졌고, 일단 숨길게요. 숨기고, 이 포인트,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뭐, 하이드, 의미 없죠? 얘도 하이드, 의미 없죠? 얘는 더 의미 없죠? 얘도 옮기면 마찬가지로 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 다음에 어떤 무브가 있을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레벨에서 지지를 받았구나. 그래서 올라갔구나. 요 하늘색 레벨은 여기에서 지지를 받은 적이 있으니까 일단 이게 영향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갈지. 다만 여기서 다운 트렌드 라인, 여기가 지지선,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도 알 수 있고,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 이렇게 있는 이런 다운 트렌드 라인들이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이 전에는 어떤 눈에 띌 만한 지지 저항선들이 없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는 이런 좀 물이 섞인 트렌드 라인 같은 건 지워버리는 게 낫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지도지 만들고서 뭔가 패턴을 전혀 보이지 않는, 뭔가 랜덤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타는 지금 현재로서는 테크니컬 어널리시스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운 트렌드 라인 요 두 개 정도 참고하시고, 여기 있는 레벨들 정도 참고를 하시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말씀드릴 게 없는 차트는 되게 오랜만이네요. 그래서 메타는 다음 주에 움직이시는 거 보고 다음 주 주말에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이네요.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지난주에. 그리고 나서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 업트렌드 라인을 지지를 받고 올라갔는데, 여기서 수요일 날 급락을 하는 바람에 이 꼭지점이 큰 의미를 가진 포인트가 됐고,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을 그릴 수 있었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서 저항 전혀 못 받아가, 지지를 전혀 못 받았고, 더 내려와서 이 포인트에서도 뭔가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기대를 했지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뭐 그릴 필요가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그럼 얘가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와서 도지를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피보나치를 그려보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는 건 피보나치 그려야죠. 피보나치 그리면 당연히 여기 로컬 저점에서 고점까지 놓고 그 중에서 61.8 라인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도가 됐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확히 지지를 받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이 포인트를 여기까지 놓고 이 포인트까지 놓고
여기까지 놓고 했을 때의 61.8 라인에 뭐 맞춘다 이렇게 식으로 피팅을 할 수도 있는데 좀 오바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 있는 대로 원래 이 정도 여기서는 여기 그냥 원래 있던 대로 하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조금 확장을 해서 180, 190 정도로 290 정도로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1.8 라인이 이 정도고 5% 라인은 이렇게 됐지만 이 근처에서 지금 걸쳐서 61.8 라인이가 여기서 어느 정도 저항을 받고 다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의 영향을 받을 거고 여기서 저항을 받으면 그 저항 받은 값 그 포인트에서 내려오는지 아니면 다시 치고 올라가는지 요 다운 트렌드 라인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더 빠지게 된다면 여기 뭐 50% 라인은 큰 의미 없을 것 같고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이렇게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 이 부분이 지지선 작용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레벨 787.08 아직도 유효하다는 거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패러렐 채널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여기 다운 트렌드 라인 있는 유를 가지고서 여기에다가 맞췄더니 여기까지 딱 맞아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게 내려오는 과정인데 내려오는 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퍼런스 정도로만 일단 다른 패러렐 채널보다는 더 패러렐 채널스럽긴 합니다. 이렇게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잘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로컬 다운 트렌드에다가 패러렐 채널 그리는 거는 크게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다음 무브들에서 어떤 식으로 이 패러렐 채널이 이용되는지를 일단 보시고 그 다음에 이 패러렐 채널의 의미를 찾는 게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운 트렌드죠. 그래서 이 아래쪽 이 부분에서 장이 형성되게 될 것이고 심지어 코스트코는 9월이나 돼야지 실적이 나온 걸로 지금 예정이 나와 있는데 제가 실적 관련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더블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9월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코스트코는 이 근처에서 반등을 할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더 쭉쭉 빠져서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코스트코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이제 정리 멘트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실적도 있지만 그 레이트 시전 있죠? 레이트 시전 있어서 이번에는 동결하는 걸로 그렇게 다들 믿고 있죠. 그래서 동결하고 그 다음 기준금리 발표인 9월에는 또 당연히 한 클릭 정도 내리는 걸로 했는데 뭐 7월에도 내려야 된다 막 그렇게 떠드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렇지만 지금 보여주는 데이터들이 그렇게 녹록하게 쉽게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9월 달도 8월, 9월 CPI를 본 다음에 레이트 시전이 있지만 제 느낌에 9월 달 레이트 시전은 이미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거에 의해서 실제로 그 FOMC에서 계속 그 FOMC 멤버들이나 의장이나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에 기반한 인하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9월달 인하는. 하지만 9월달 인하는 하기로 어느 정도 다들 이제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고요. FOMC 내에서도.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는 데이터 드리븐으로 다시 복귀할 거고 11월달 그 대선 영향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겠죠. 하지만 9월 달에 인하를 한다고 해도 11월, 12월 인하하는 게 쉬워 보이지 않고 제 기준으로는. 그리고 뭐 내년 들어가서 한두 번 더 인하한다고 해도 페드 와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4번, 5번 그러한 지준금리 인하가 상반기에 펼쳐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를 더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다음 주는 실적, 빅테크 실적 한 3개인가 나오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이렇게 있고 레이트 디시전이 뭐 누구나 다 동결로 알고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코멘트들을 보면서 뭐 다시 랠리를 할 수가 있죠. 지금 떨어지는 게 아무래도 그 금리나 이후에 경제가 경착륙이냐 아니면 뭐 리세션이냐 말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막 섞이면서 그 빅테크와 AI 관련 주식들이 좀 부진했었지만 레이트 시전 이후로 그리고 실적 이후로 다시 반등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지 내려갈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눈여겨보시면서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관찰하셔서 트레이딩 디시전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주에 레이트 디시전도 끝나고 빅테크 실적도 끝나고 새로 8월 초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